11시 20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후장 터닝포인트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이고요. 네, 시장이 좀 하수상하죠. 여전히 마음이 편안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다행이라고 하면 여느 금요일처럼 금요일이니까 매물이 막 나오고 확 밀고 내려가고 그럴 부담감은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KM 투자파트너스 김성훈 대표, MTN 차영주 전문위원 두 분과 함께 오후장 공략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두 분이 금요일이셔서 책무가 막중합니다. 네, 이야기 첫 번째부터 볼게요. 터닝 포인트 첫 번째 내용은요. 오늘 시간상으로 보면 일본의 우에다 총재 그리고 제롬 파월 의장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글쎄 둘 다 중요한 상황인데요. 시장에 좀 일정 부분 좀 선반영된 것 같기도 하고요. 김성훈 대표님, 어떤 포인트를 좀 보면서 보면 될까요? 관전 포인트. 먼저 우에다 총리 같은 경우는 총재죠, 총리가 총재죠. 지난달에 이제 깜짝 금리 인상 발표로 시장에 충격파를 한번 줬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에는 사실 굉장히 신중한 입장을 계속해서 이제 내비쳤습니다. 그래서 사실 일단 그런 리스크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핵심은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더 시장에서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단 국내 시장에서 본다면 지금 2,700선에서 외국인들의 순매수 기조가 상당히 약해진 상황에서는 사실 기존 이제 우리가 시장을 주도했던 상반기 섹터 사실 실적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번에 이제 깜짝 실적 내놓은 상장사 종목들 한 60개 종목 중에서는 이제 우리가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보면은 한 30개 종목 정도만 이제 반등을 좀 보여줬고 이번에 이제 블랙 먼데이 충격을 잊고 나서는 이제 실적에 대해서는 사실 그동안에 선반영된 섹터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조선이라든가 방산, 변압기 sek터가 최근 들어서 횡보 구간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3분기가 오히려 지금 중요하지만 이번에 주가 랠리를 상반기에 보여주면서 반영한 것이 아니냐 의구심도 계속 드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타이밍에서는 저는 이제 바이오 업종이라든가 금리 인하와 그리고 지수와 좀 연관성이 덜한 섹터 순으로 순환매 과정에서의 수익률이 더 긍정적이라는 판단을 미리 내려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연준에서 보면은 비컷 우리가 50bp 베팅을 빠르게 걷어들였다는 점에서 시장의 충격은 일단은 좀 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테슬라라든가 엔비디아 주가가 좀 상승폭을 좀 줄여주면서 오히려 하락에서 3%대 이상 하락폭을 보여줬는데 일단은 엔비디아의 4분기 동안의 매출과 손익 모든 면에서 컨센을 띄워넣는 모습을 이제 기존에 봤을 때는 이번에 28일 날 엔비디아가 우리가 예상치 컨센을 어느 정도의 크게 윗도는 실적만 보여준다고 하면은 시장 안정화는 좀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만은 이 상승폭은 좀 예전보다는 덜하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근 들어서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이 관심을 최근에 2차 전지 업종을 좀 매수를 했는데 단기간에 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는 상황이지만은 가장 핵심적인 것은 금리 인하에 관련된 수혜주를 우리가 국내 주시에서도 핵심 포인트로 좀 우리가 관점을 두고 다음 주에 매매 전략을 짜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대체적으로 순환매죠. 순환매 섹터 전략은 뒤쪽에 다시 보도록 하겠고요. 시장 특별히 이제 금요일이어서 오늘보다도 이제 다음 주의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엔비디아 실적과 관련된 변동성 이런 게 이제 고민이잖아요. 차영주 의원님은 다음 주 전망 어떻게 보세요? 일단 요즘 시장이 참 얄궂습니다. 미국이 빠지는 날은 우리나라는 양봉이고요. 미국이 올라간 날은 우리나라 음봉이 나오죠. 어제도 이제 미국이 크게 밀렸습니다. 오늘은 봉으로는 양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불안감에 이제 시작했다가 이제 그걸 끌어올리고, 그다음에 미국이 올라가니까 이제 끝났다 싶으니까 또 위에서 시작했다 끌어내리고 하면서 이제 그런데 이런 시장의 특징은 바로 변동성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좋다라고 해서 따라가면 결국 거기서 매물이 나오고, 미국이 안 좋다라고 해서 낮게 시작하면 또 거기서 또 끌어올리는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이건 펀더멘탈장이 아니라 수급장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다음 주에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말씀하신 이제 일본과 미국의 이제 금리 결정, 그다음에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 다음 주에 나옵니다.
나오면서 굉장히 우리가 좀 주목을 좀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그렇게 실상 큰 중요성은 갖고 있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일본 입장에서는 현재 지금 그 총재가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를 하고 부총재가 걷어들이면서 서로 이제 두 가능성을 다 열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시장 눈치를 보겠다라는 거고 이건 결국 시장 친화적으로 가겠다. 여전히 그 우에다 총재 같은 경우는 그 말을 걷어들이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일본의 관료 사회에서 총재가 말을 걷어들인다. 이건 오히려 시장에 더 저는 큰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나는 일단 시장 지표를 보겠다라는 원론적인 발언은 끝날 것 같고 파월 의장 입장에서 본다라면 지금 베이비 컷과 빅컷 사이에서 현재 지금 아무래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겠죠. 자신을 임명한 트럼프 대통령이 연임 얘기를 하면서 금리를 천천히 내려라라고 하고 있는 거고 현재 지금 해리슨 입장에서 본다라면 금리를 더 세게 내려야 과거 사례를 보게 된다라면 금리 인하기에는 여당이 이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정치적인 파월의 어떤 결정이 나오겠지만 시장에서는 일단 25bp를 기저에 깔고 50bp가 나온다 하더라도 일단은 뭐 선거 이후에 또 한번 금리 내리는 건 이제 그때 가서 보자라는 거기 때문에 전 시장의 변동성은 별로 그렇게 크지 않다. 더구나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실적이 잘 나와야 된다라는 건데 자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장이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변동성에 대한 불안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수가 2,700선에서 횡보하고 있다. 저는 이게 다음 주까지 이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습을 나타내고 난다라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8월부터는 그 9월부터는 할 얘기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그러면 온갖 악재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횡보한다라면 저는 다음 달부터는 본격적인 상승에 대한 트리거를 마련해 간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리는 다음 주의 시나리오는 예. 적극적인 매매보다는 작은 변동성 내에서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이 나와주는 게 가장 시나리오다. 근데 만약에 말씀드린 이런 금리라든지 엔비디아를 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리기에는 아직까지는 시장의 체력이 그렇게 강하지 못하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좀 부담스럽지만 조금 더 지평을 넓혀보면 시각이 또 괜찮으시네요, 두 분이. 예,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오후장을 준비하는 터닝포인트 다음은요. 예, 차기 주도주 찾기의 순환매인데 여기는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이렇게 나와 있네요. 두 분은 어디에 점수를 더 주시는지 김성훈 대표님은 차기 주도주 후보군 1순위가 이 안에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순서를 정하자면은 네. 1번은 뭐 바이오, 네. 2번 반도체, 3번은 2차 전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이번 주 수급으로만 본다면은 뭐 1등의 자리를 좀 드리고 싶지만은 사실은 숫자가 나와야 된다는 면이죠. 우리가 이 2차 전지는 성장주의 빅사이클이 2번 지나갔기 때문에 숫자로 보여줘야 되는데 3, 4분기 숫자로 보여줄 만한 이슈가 저는 아직까지는 좀 뭐 이르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일단 뭐 첫 번째로 바이오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우리가 생물보안법이 이제 실시가 되면은 CDMO 시장의 계약기가 열립니다.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이번에 1조 4천억 규모의 대형 수주를 통해서 사실 이제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켰고 2분기도 4,500억 영업이익을 이제 돌파를 하면서 또 실적에 대한 그 멀티플이 굉장히 지금 가격대에서는 그래도 접근할 만한 그래서 요번에 보니까 레포트도 한 115만 원 레포트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이제 상장한 이엔셀 같은 경우도 뭐 이제 그제 넥스트 바이오메디컬 같은 경우는 상장 새내기주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졌지만 오늘 이엔셀 같은 경우는 CDMO 매출이 증가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면서 오늘 급등세를 보였던 모습을 보여주면서 CDMO 시장의 더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신약 개발보다 CDMO 같은 경우는 시간 대비해서 더 높은 수익성을 얻을 수 있는 측면으로 봤을 때 위험 부담이 좀 적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보니까 한미약품이라든가 대웅제약도 CDMO 시장 진출을 계속해서 저변을 넓히고 있는 상황인데 뭐 대웅제약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생산 능력 확보를 위해서 1,400억 상당의 이제 자금을 투입해서 바이오 공장을 이제 올해 이제 3분기죠. 착공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뭐 유한양액에 대한 긍정적인 이슈 그리고 생물보안법 다양하게 호재가 널려 있는 바이오 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뭐 얘기하면서 이 코너에서 섹터 얘기는 다 못하거든요. 그중에서 바이오를 조금 더 힘줘서 말씀을 차기 주도 부분으로 말씀하셨고요. 차영주 의원님께서는 이게 어쨌든 지금 순환매 나타나는 건 사실 되게 좀 얕은 테마들이 막 잊혀졌던 테마들이 올라오잖아요. 이게 지나고 나서 사실은 또 주도 흐름을 누가 가져갈 것이냐가
관심사인데 어떤 걸로 보세요? 일단 지금 저 세계에서 본다라면 네. 그 반도체와 바이오가 그동안 주도주였기 때문에 네. 앞서 제가 언급드렸던 거와 일맥상통하게 말씀드린다면 다음 주까지는 횡보를 해줘야 됩니다. 네. 그래야 이제 지수가 멈추니까 이게 지금 차기 주도주를 논하기에는 한 주 빠르다. 그다음에 2차전지 같은 경우는 뭐 아직까지 주도주가 아니었고 주도주인 양 주도인주 컷처럼 뭐 얘기가 나오지만 아직 주도주를 나서긴 조금 어렵죠. 네. 그럼 저는 다른 걸 봐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주에는 오히려 저는 자동차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이제 글로비스가 치고 올라오는데 글로비스 같은 경우 제가 승계 구도로 한번 말씀을 좀 드려서 시세를 한번 크게 내셨을 텐데 자동차 같은 경우 현대차가 지금 바닥에서 꿈틀거리는 게 저는 심상치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주에 인베스터 데이 있는 것 같은데. 인베스터 데이가 있습니다만 네네.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결국 우리가 현대차 같은 경우 일단은 저기 그 전기차에 대한 다른 수혜, 네. 그다음에 이제 환유,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내려가게 된다라면 결국 이제 할부 금리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 계산 한번 해보니까 그랜저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5천만 원짜리 4천만 원 대출을 받는다라면 미국의 이제 우리가 금리 효과를 본다라는 건 결국 저신용자들이 금리 효과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5%에서 10% 떨어지면 월 20만 원의 이자가 절약됩니다. 굉장히 큰 거죠. 그렇다면 결국 QE 확대를 볼 수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오히려 전 틈새 전략으로, 그러니까 바이오와 반도체는 제가 다음 주 금요일 날 한번 더 점검을 해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다음 주에 매매를 하겠다라고 본다라면 저는 지금으로서는 자동차가 제일 좋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게요. 뭐 꼭 다음 주에만 국한돼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또 이제 위클리로 오시니까 네. 자동차를 여기는 없었는데 말씀을 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다음 볼게요. 다음 터닝 포인트는요. 네. 미국 민주당의 해리스 후보가 이제 이 민주당 전당대회 뭐 마침 며칠 동안 뭐 완전히 축제더만요. 보니까 뭐 유명한 분들 다 오고 돈 많이 모으고 그렇죠. 뭐 수락연설을 하는데 해리스 트레이딩 관련주 네. 주목해 볼까 차영주 의원님. 근데 단기적으로 이제 뭐 뉴스 모멘텀이 좀 끝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정확한 포인트를 보셔야 되는 네. 게 지금 이제 노스캐롤라이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조지아를 하고 있는데 해리스만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네. 트럼프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뭐냐면 이게 지금부터 시작하는 게 이제 이벤트입니다. 7개 그렇긴 경합주에 이제부터 붙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7개, 이제 미국도 뭐 52개 주가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처럼 영호남이 확실히 분리돼 있고 요 7개 주에 그에서 선거에다가 가져가는 사람이 이기는 거거든요. 스윙 스테이트라는 그렇죠. 거죠. 예. 이게 이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건 아무것도 아니고 이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양한 정책들이 막 쏟아지고 있는 거죠. 막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단기적으로 저는 대응하셔서는 안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해리슨이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 트럼프가 얘기가 나오는 거, 막 얘기가 나오는 거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근데 짧게 치시는 건 좋아요. 근데 이게 길게 보기 어려운 게 예를 들어서 누가 이기던 해리슨이 이기던 트럼프가 이기던 지금 이제 우리가 해리슨을 내세운 게 바이든이 물러난 이유 중에 첫 번째가 우리가 하원을 내주지 말자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바이든이 끝까지 가가지고 대통령 선거도 지고 의회 선거도 지게 된다라면 제가 무슨 얘기냐면 하원이 예산권을 갖고 있는데 한 석이 공화당이 더 많아서 지금 공화당이 예산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사례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한두 명 갖고 바뀌는 거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일단 얘기가 나오는 것은 경합이기 때문에 치열하게 언론에서 언론 플레이들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짧게 제가 볼 때는 하루짜리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셔야 되고 저는 위험한 게 해리슨이 이번에 노스캐롤라이나에서 굉장히 지금 언론에서는 얘기를 안 했는데 72년 닉슨을 불러와야 될 정도로 우리가 결국 식료품과 동결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72년도에 닉슨 대통령이 90일 동안 물가를 동결함으로써 인플레이션을 그래서 우리가 아는 볼커 룰에 따른 20% 금리 인상을 만들었던 바로 그 정책이거든요. 그걸 해리슨이 지금 들고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에 따라서 금리 인하기에서 굉장히 복잡하게 되는데 자 정리하자면 일단 지금은 서로 간에 이제 그 포문을 연 겁니다. 말의 포문을 연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매매하신다라면 굉장히 짧은 매매에만 유의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결국은 관련된 전략은 트레이딩이다.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어떤 뭐 마리화나라든지 신재생이라든지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이라는 것은 장기 투자한 거 정책화되는 게 아니죠.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서 그러다가 또 트럼프 대통령이 확 올라오게 되면 그러니까요. 해리슨 주식이 또 빠지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접근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5장 터닝 포인트 다음은요. 네, 금리 인하 정책 수혜 건설주, 그러니까 건설주가 좀 반짝인 것 같은데 반짝보다는 조금 더 관심 있게 그죠? 예, 갑니다. 특별히 HDC 현대산업개발이 아주
최근 강하군요. 건설주 포인트 좀 잡아주세요, 김성훈 대표님. 네, 일단 최근 들어서 서울의 주택가격 상승 회복 속도가 워낙 빨라서 네. 사실 비수도권 대비해서 쏠림 현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쏠림 현상은 오히려 이제 브랜드 아파트들의 우리가 그 건설주들의 주목해야 될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는 시점이라고 또 우리가 다르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서 스트레스 DSR이라고 해서 대출을 좀 축소하겠다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 가격을 잡기는 좀 쉽지 않다. 그러면 건설주들은 금리 인하 수혜와 더불어서 추가적인 상승 랠리가 좀 더 더할 수 있는 거고요. 사실 이제 최근에 해리스 부통령도 지금 이제 그 주택 공급 확대 공약을 또 한번 발표를 하면서 미국의 대표적인 이제 주택 건설 회사 뭐 DR 호틴이라든가 일부 종목들도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제 뭐 S&P 500 지수를 또 웃도는 수익률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좀 보셔야 되는 게 지금 건설주들이 2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옥석 가리기가 필수 요소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뭐냐면 바텀업으로 지금 접근을 해야 된다. 저는 이제 HD 현대산업개발이 오늘 급등세를 보였고 GS건설도 바닥권에서 보면 상승 랠리를 더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원가율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두 종목 같은 경우는 원가율이 지금 한 90%대인데 원가율은 마진율이라고 우리가 다르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인건비라든가 우리가 원재료 가격이 이제 우리가 그 마진율이 좋아지는 이 두 업종 이제 두 업종을 제외하고는 사실 이래 DL, ENC라든가 대우건설은 2분기 실적이 원가율이 95% 이상 육박을 하면서 실적을 보니까 2분기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51%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감소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건설주 같은 경우에 긍정적인 이슈는 계속해서 마련이 되지만 2분기 실적을 보고 나서 우리가 투자에 대한 옥석 가리기를 충분히 해줬으면 하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주에 대한 코멘트 잘 들었습니다. 네 가지 포인트 봤고요. 마지막으로 관심 종목군을 압축해 보겠습니다. 김성훈 대표님은 대웅제약하고 유한양행, 바이오 쪽을 그저 쭉 말씀을 하셨었군요. 대웅제약 13%, 유한양행 22%까지 상승을 했었습니다. 바이오 잘 가고 있고 아까도 말씀하셨고요. 오늘 관심주는요.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뭐 추가적으로 제가 이제 앞서 건설주 말씀드려서 또 한번 이제 삼성 우리가 엔지니어링 삼성 E&A를 아까 빼놓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제 공략주로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사우디라든가 인도네시아 건설 프로젝트 대형 프로젝트 수주 기대감도 있고요. 2분기도 컨센 30% 상회했습니다. 실적을. 그래서 최근 들어 삼성 엔지니어링이 E&A가 단기간에 반등을 줘서 최근에 숨고르기 기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 매수 타이밍에서는 지금 주가의 접근도 굉장히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목표 주가 3만 원, 손저가 22,000원 제시하면서 상반기 약 11조 연간 수주 목표에 벌써 86%를 달성했다는 소식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삼성 E&A 건설주이면서 뭐 프로젝트 엔지니어링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과거에 삼성 엔지니어링이었죠. 차영주 의원님은 건설주를 지난번에 이 말씀하셨군요. GS건설, 현대산업이랑 함께 뭐 GS건설도 많이 올랐고요. 오늘 관심주, 다음 주 관심주는 뭡니까? 일단 제가 GS건설을 7월 19일 날 얘기했던 것은 그 7월 10일쯤에 이제 그 산업 업종 리포트가 나왔는데 그때 당시 어떤 게 나왔냐라면 건설회사들이 원가 관리를 시작하면서 이제 원가를 잡았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런 나오는데 건설주들이 다 올라갔고 제가 이제 출연하는 날 19일 날 건설주들을 말씀드렸고 건설주들이 소리 소문 없이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결국 실적 베이스로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올라오니까 이제 뭐 금리나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붙습니다만 결국 그들이 고생했던 지금 그 김성훈 대표께서 말씀하신 원가율이 90% 95% 심지어 105%까지 올라갔던 건설사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마진이 났었던 건설사들이 이제 저걸 잡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 트렌드를 보시고요. 저는 다음 주 같은 경우는 루닛이나 뷰노 같은 우리가 지금 현재 의료 AI를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좀 움직였죠? 이번 주 좀 움직였는데 오늘 딱 좋은 게 뭐냐면 어제 같은 경우 대량 거래와 윗거래를 달았습니다. 오늘 거래 없이 딱 멈춰 있습니다. 둘 다 똑같습니다. 저는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저기 단기적으로 올라왔던 분들은 어제 매도가 나왔고요. 오늘 저거는 쉬었다가 다시 갈 수도 있는 차트상 해석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따라서 일단 불이 붙어서 한 번 갔다 쉬는 거기 때문에 저는 오늘 공략하셔서 다음 주에 수익을 실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둘 중에 하나 뭐 좋아하시는 거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루닛이나 뷰노도 좋고 현재 슈프리마도 살아있기 때문에 이 그 영상과 관련된 그러한 어떤 AI와 관련된 주식들이 살아있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저는 요 세 종목 그러니까 슈프리마를 좀 기준점으로 보시고요. 루닛과 뷰노 업종은 다르지만 같은 영상과 관련된 부분들이니까 한번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두 분이 아주 오늘 시원시원하게 말씀을
전략과 종목을 제시를 해주셨네요. 금요일 오후장 터닝포인트 KM투자파트너스 김성훈 대표, MTN 차영주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